여러분, 혹시 아침에 소금물 한 잔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분은 피부가 맑아졌다, 기운이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어떤 분은 혈압이 오르고 신장이 안 좋다고 하시죠. 도대체 뭐가 맞는 걸까요? 오늘은 바로 이 소금물의 진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언제 약이 되고 언제 독이 되는지, 또 합리적인 섭취법은 무엇인지, 의학 자료와 실제 사례를 함께 풀어드릴게요. 특히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정보니까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몸의 절반 이상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은 그냥 맹물이 아니에요. 바로 소금물이죠. 피 속에도 세포 사이에도 나트륨과 칼륨 같은 전해질이 녹아 있어야 심장이 뛰고 신경이 신호를 보내고 근육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링거 맞으실 때 보셨죠? 생리식염수라고 부르는 주사액. 그게 바로 0.9% 농도의 소금물입니다. 하지만 주사액과 우리가 마시는 물은 다릅니다. 입으로 마실 때는 우리 장에서 흡수되는 속도와 삼투압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소금물을 마시는 정확한 비율이 따로 있어요. 그럼 언제 소금물이 도움이 될까요? 첫째, 탈수 상황입니다. 설사를 심하게 하거나 여름에 땀을 많이 흘렸을 때, 또 갑자기 구토가 있을 때죠. 이럴 때는 맹물만 마시는 것보다 소금물이 효과적입니다. 둘째, 의사가 권한 경우입니다.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해서 일어날 때 핑 도는 분들, 또 일부 자율신경 문제가 있는 분들께는 의사가 소금 보충을 권하기도 합니다. 셋째, 나트륨이 실제로 떨어진 경우입니다. 특히 노인분들은 약물이나 질환 때문에 저나트륨 혈증이 생기기도 해요. 이럴 때는 몸이 무기력하고 혼란스럽고 넘어질 위험도 커집니다. 하지만 이 역시 의사의 평가가 먼저입니다. 임의로 소금을 늘리는 건 위험할 수 있어요. 반대로 주의해야 할 상황도 많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하루 소금 섭취량을 5g 미만으로, 미국 심장협회는 되도록이면 1.5g 이하로 권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이미 그 2배 가까이 먹고 있습니다. 김치, 찌개, 국물, 젓갈 이미 충분히 짜게 먹고 있다는 거죠. 특히 고혈압, 심부전, 신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소금을 더 드시는 게 오히려 해롭습니다. 혈압이 더 오르고 다리가 붓고 신장에 부담이 갈 수 있기 때문이죠. 또 밤에 잠을 위해 소금물을 마신다. 과학적으로 권장되는 방법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트륨을 많이 먹으면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연구들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까요? 첫째, 아침 일어나서 공복에 따뜻한 물 250ml에 소금을 한 꼬집 또는 2꼬집 정도가 좋습니다. 둘째, 평소에 탈수 증상이 있을 때만 소금물을 마시세요. 셋째, 고혈압이나 신장질환,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 사용하세요. 넷째, 소금의 종류보다는 총량 관리가 중요합니다. 히말라야 소금, 죽염, 천일염 이름이 뭐든 간에 결국 나트륨이에요. 값비싼 소금이 더 건강하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72세 김할아버지는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린 뒤 소금물을 만들어 마셨더니 다리에 쥐가 덜 나고 어지럼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68세 박할머니는 아침에 규칙적으로 소금물을 적당히 마시니 피부도 좋아지고 피곤이 사라지고 몸이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77세 최할머니는 기립성 어지럼증이 있어 의사 지시에 따라 수분과 소금을 조절했더니 아침에 핑 도는 증상이 덜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다음 세 가지를 매일 체크해 보시면 좋습니다. 오늘 내가 탈수 위험이 있었나? 나는 고혈압, 심장, 신장 질환이 있나? 오늘 먹은 음식 속 나트륨은 얼마나 될까?
정리하겠습니다. 소금물은 무조건 좋지도 무조건 나쁘지도 않습니다. 상황에 맞게 올바른 비율로 필요할 때만 활용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 250ml에 한 꼬집 소금으로 만든 소금물이 당신의 몸을 가볍게 해드릴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